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드.js 강의의 밤코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소리가 많이 조용해졌죠. 사실 저번 강의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뒤에 에어컨을 켜놨어요. 이 에어컨이 천장에 달린 에어컨이 아니라 바닥에 이제 세워놓은 에어컨인데, 문제가 이 에어컨은 실내기랑 실외기가 기계 하나에 다 이렇게 붙여져 있어가지고 소리가 굉장해요. 그래서 저번 강의 때 뒤에서 막 윙 하는 소리 많이 들렸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보니까 이게 사운드 퀄리티가 이게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에어컨을 끄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어컨을 끄면 이제 제 모니터 바로 앞에 컴퓨터만 3대가 있고 등불도 3개가 달려있어서 에어컨을 끄는 순간 방 온도가 막 30도 이렇게 올라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강의를 위해서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곁담이 좀 차기 시작했는데 거침없이 한번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우리가 파일 시스템 모듈을 사용한 예제들을 몇 개 봤잖아요. 근데 저런 걸 이제 어디서 찾아 쓰시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공식 도큐멘테이션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가시면 우리가 어제 사용했던 파일 시스템의 API 도큐멘테이션을 한 번에 쫙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내장 모듈들은 최소한의 기본만 탑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혹은 제3자 모듈을 불러와서 작업하는 게 많잖아요. 노드도 물론 외부 모듈 라이브러리가 어마어마하지만 내장된 유틸리티도 기가 막히게 유용합니다. 파일 시스템의 모듈 기능을 몇 개만 말하자면 이런 것들 있죠. 파일 읽기, 쓰기, 연장하기, 폴더 만들기, 지우기, 이름 바꾸기, 파일 워치, 바로 가기 등등 웬만한 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3자 모듈 하나 안 쓰고도 완벽한 서버를 처음부터 끝까지 뚝딱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덜 편하긴 하겠지만 외부 코드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열혈 프로그래머들은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사이트에서도 답글에 꼭 순 노드 코드로만 되어 있는 답글들을 달죠. 노드는 제가 API 도큐가 제일 잘 돼 있는 언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능의 원리부터 예제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권장 사용 용도와 유지 보수 상태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날 잡고 책처럼 읽어보시는 것도 진짜 재밌습니다. 만약에 집에 혼자 외롭게 있을 때 눈물 닦으시고 노드 다큐를 한번 읽어보세요. 기운이 팍팍 납니다. 하지만 내장 모듈들도 피해가지 못하는 문제가 꼭 하나 있죠. 바로 우리가 꼭 원했던 그 기능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장 파일 시스템 모듈은 재기식 폴더 생성을 할 수 없습니다. 빠른 복구 기능도 없고요. 몇몇 메소드는 그리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제약과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npm을 통해 다른 모듈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거겠죠. 아래 보이는 링크는 파일 시스템 엑스트라라는 제3자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기존 파일 시스템 기능과 함께 새 메소드들이 추가됐는데요. 우리가 꼭 원했던 복붙, 재기식 복붙, 재기식 폴더 생성, 파일 이동, 폴더 탐색, 영구 삭제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외부 모듈들은 새로운 패키지도 있지만 이처럼 기존 패키지를 보완하는 패치 형식 패키지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패키지를 배포하기 쉬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어제 봤던 프로토타입형 객체 프로그래밍 때문인데요. 만약에 우리도 파일 시스템 모듈에 뭐 하나 추가하고 싶을 땐 파일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에 새 메소드를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참 쉽죠? 물론 npm에서 제공하는 패키지의 큰 비중은 새 기능을 따로 배포하는 패키지들이죠. 대표적으로 아래 링크에 나온 decrypt node.js라는 패키지인데요. 이 모듈은 블록 암호화를 이용한 패스워드 해싱 함수 메소드를 제공하는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해싱과 암호화는 다르니까 이 점 꼭 유의하세요. 암호화는 복호화가 따르는 양방 알고리즘이지만 해싱은 평문에서 읽혀진 스트링 자체를 이용하는 일방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밤코딩님아, 나는 이런 거 어떻게 찾았어야 돼? 라고 물으신다면 제 답은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구글에 들어간다. 2. 내가 가진 모든 영어 실력을 짜내서 검색한다. 3. 보이는 링크들을 마구 눌러서 하나하나 다 읽어본다. 노드는 한 가지라도 구현 방법이 가지각색이라서 여러 가지를 읽어본 후에 거기서 가장 추천하는 패키지를 한번 설치하고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노드는 저번 강의에서 말했다시피 이벤트 기반 비동기식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1편 때 이벤트 룹 기억하시죠? 룹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벤트로 뭘 해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벤트를 듣는다. 하나는 이벤트를 지운다. 이벤트를 보낸다. 그리고 이벤트를 만든다. 자, 그럼 이벤트를 듣는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걸까요? 굉장히 쉬운데요.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이벤트 리스너 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는 최상위 객체가 윈도우여서 보통 웹페이지가 처음 로드될 때 우리가 윈도우 객체 이벤트 리스너를 부착하는데요. 윈도우 객체 내장 메서드인 add event listener를 호출해서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이벤트의 이름을 스트링으로 주고 두 번째로는 이 이벤트가 도착했을 때 돌리는 코드를 담은 콜백 함수를 선언해 줍니다. 이벤트가 올 때 딸려 나오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콜백의 매개 변수로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똑같은 기능을 노드 코드로 보겠습니다. 노드에서는 저 긴 메소드 이름을 사무라이 칼로 확 잘라버리고 .on이라는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기능은 add 이벤트 리스너 동일하고요. 여기서도 이벤트 리스너를 부착하고 싶은 객체를 찾아서 리스너를 달면 되겠죠? 이 예제 코드에는 우리가 프로세스 객체의 이벤트 리스너를 두 개 달았는데 하나는 exit 이벤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uncaught exception 이벤트를 위한 핸들러를 준비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이 이벤트들이 언제 우리한테 오는지 알려주는데요. exit 이벤트는 프로그래밍이 종료하려고 할 때 발생하고 uncaught exception은 exception이 그 이벤트까지 타고 올라올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 자바 하셨으면 exception을 발생 위치에서 처리하든지 버블처럼 타고 올라와서 메인에서 터지게 하든지 이런 디자인 고민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로세스가 상위 객체이기 때문에 발생 지점에서 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이벤트가 여기까지 타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벤트 리스너를 부착할 때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일단 어느 객체에 대해서 똑같은 이벤트 리스너를 10개까지 달아도 노드에서는 눈 감아줍니다. 사실 왜 허용해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코딩하는 분이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0개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11개를 다는 순간 노드가 뚜시 하고 혼쭐을 냅니다. 오른쪽이 날라오는 에러 메시지인데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니 코드에서 메모리 누수가 포착됐어. 어떻게 해봐 닌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노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봤는데 같은 리스너를 2개 이상 부착할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흔치 않은 일이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혹시 본인 컴퓨터 램이 피터하는 참혹한 광경을 꼭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코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기 있는 코드를 돌리면 노드가 봐주는 중복 리스너 개수를 9,000개까지 허용한다는 얘기죠. 저 코드를 회사에서 쓰셨다가는 다른 팀원들의 매선 눈초리를 보게 되니까 조심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를 지우는 방법을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객체 이벤트에 대해서 부착된 리스너를 쉽게 지울 수 있는데요. 문법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하나는 remove listener 메소드를 써서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이벤트의 이름을, 두 번째는 핸들러 콜백 함수를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remove all listeners 메소드인데요. 이 매개 변수로는 이벤트 이름이 여러 개 담긴 어레이를 받습니다. 이러면 그 어레이에 포함된 이벤트 리스너는 그 객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핸들러 콜백을 선언을 할 때 람다 함수처럼 이름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방식으로 리스너를 지우고 싶을 땐 밑에 코드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myHandler는 펑션 리터럴로 선언된 함수죠. 그 함수가 하는 일은 바로 hey 이벤트에 대해서 이 핸들러를 지우는 겁니다. 다음 줄에 프로세스 객체 hey 이벤트에 대해 myHandler 리스너를 부착하고 그 다음 줄부터 2초마다 hey 이벤트를 쏴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hey 이벤트가 날라올 때는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놔서 myHandler 함수를 돌리겠죠. 근데 2초 있다가 날라오는 hey 이벤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리스너를 한 번만 듣게 하고 바로 사라지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once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일회용 리스너고요. 아래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 hey 이벤트는 리스너에서 처리하는데 두 번째 hey 이벤트는 더 이상 리스너가 없으니까 무시당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벤트 지우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를 보내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바로 emit 메소드를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이벤트의 이름, 그리고 다음 매개 변수들은 본인이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래 코드를 보시면 우리가 exit 이벤트를 4번 발생시키고 무한 루프에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exit 이벤트는 프로그램이 종료하기 직전에 보내는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exit 이벤트를 따로 발생시켜도 프로그램이 종료하지 않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벤트를 강제로 발생시켜도 해당 리스너만 돌아간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벤트 발생 객체를 만들어 봅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로세스 객체를 사용해서 이벤트를 보내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벤트를 보내고 받는 객체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법은 이래요. 내장된 이벤트 객체의 이벤트 이미터를 생성자를 통해서 새로 만들 수가 있죠. 이러면 커스텀이란 변수는 새로운 이벤트 이미터 객체를 부여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로 할 수 있는 4가지를 살펴봤으니까 총 집합 예제를 한번 보시죠. 일단 커스텀이라는 새 이벤트 발생 객체를 만들고요. 틱이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고 이때는 우리가 콜백 함수의 이름을 정의할 때 이렇게 줬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근 범위가 제한되니 유의하시고요. 첫 이벤트 이후로 우리가 리스너를 지워서 두 번째 틱 이벤트 때는 반응을 안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제는 바로 모듈화 시킨 이벤트 사용법인데 보라색으로 표시된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 아까 했던 것처럼 타이머라는 속성의 이벤트 발생 객체를 만들고요. 매 초마다 틱 이벤트를 발생하는 코드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파일에는 우리가 만든 모듈을 불러와서 타이머 속성의 틱 이벤트를 듣는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노드는 이벤트 기반 언어니까 나중에 이렇게 모듈끼리 이벤트로 소통하는 코드를 많이 짜실 거예요. 지금부터 알아가면 좋으니까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하세요.